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만약에 낙찰을 받았는데 타 명의의 소유의 도로다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도 차익은 약 3억 정도 차익을 보면서 매달 순월세 3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우량한 다가구 주택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60%나 나옵니다. 60%. 정말 대박이죠. 안녕하세요, 고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에 나온 물건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 왔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오송빌이라는 다가구 주택이 현재 경매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좀 사건 번호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4타경 3201 사건이고요. 주소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202-99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순수 다가구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104평, 연면적은 179평입니다. 외관을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설명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곳이 도로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좀 좋지 않기도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한 소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도로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사실 이 다가구 주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안쪽에 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 이 도로의 소유자가 누군지, 이 도로가 현재 경매에도 같이 나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도로의 주소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송천동 2가 202-86번지로 되어 있고요. 대지로 되어 있고 22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소유자가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 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다가구 주택은 안쪽에 되어 있지만 이 해당 도로가 군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신경 쓸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운이 좋게 낙찰을 받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르고 만약에 낙찰을 받았는데 타 명의의 소유의 도로다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다가구 주택 임장 오실 때는 이 도로의 소유자 그리고 이 지분이 같이 나와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하고 입찰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옆에 다가구 주택과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살고 있고 친구가 여기 살고 있다. 근데 급하게 휴지가 필요해. 그럼 친구한테 전화해서 휴지로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정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우리가 경매 물건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100% 마음에 드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정확히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신 후에 부동산에 가서 철저한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다른 건물에 비해서 우리 건물의 또 장점은 뒤쪽이 좀 트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관을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굉장히 깔끔합니다. 샤시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어디가 깨져 있거나 누수의 흔적들은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면에는 너무 옆 건물이랑 붙어 있지만 이쪽은 다 트여 있어요. 나무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채광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환기하거나 그리고 사생활 노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봅니다. 물론 일부 호시들은 막혀 있지만 그래도 나머지 호시들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층에 필로티 주차장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한 1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차 또한 다른 다가구 주택 대비해서 훨씬 더 뛰어나요. 옆에 주차장 보게 되면 주차장이 좀 협소합니다. 뒷차가 들어가고 앞차가 들어오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뒤에 있는 차분들이 나가려고 하면 앞차한테 또 전화를 해서 빼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주차도 굉장히 쾌적하고 그렇게 겹겹이 주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점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쪽에 들어가면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2대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공간 활용도 좋고 주차 대수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너무 깨끗하다. 이 물건이 14년도에 준공된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됐어요. 한번 보세요. 너무 깨끗합니다. 여기도 그냥 오늘 한 것 같아. 그죠? 너무 깨끗하죠? 전체적으로 손댈 것도 없고 뭐 누수의 흔적들 이런 것들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좀 등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등 교체하는 건 사실 비용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입찰하기 전에 미리 좀 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계량기는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도시가스도 마침 여기 있습니다. 302호, 202호도 현재 다 열려 있고요. 도시가스가 401호 하나 지금 잠겨 있고요. 201호가 현재 잠겨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13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1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다. 우리가 바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건축물 대장상에 보니까 딱 1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위반도 현재 건축물 대장에도 없지만 가구 수도 13가구로 딱 맞고 외관을 봤었을 때도 13가구로 다 맞기 때문에 불법 쪼개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깨끗한 물건이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조금 정리가 안 되어 보이긴 하지만 이 안에 보면 쓰레기가 가득 차 있지 않죠? 관리가 안 돼 있다면 넘치고 흘렀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걸로 봤었을 때 청소를 해주시는 업체가 아마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도 전체적으로 더럽지 않고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우편함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201호부터 205호, 301호부터 305호 4층에 3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402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우편물이 좀 많이 쌓여 있거든요. 301호, 303호 이런 것들은 공실로 되어 있지 않을까 저희가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한번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또 등이 안 들어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감안하고 촬영을 해야겠죠. 계단에 창고 있는 것 같고요. 창고가 꽉 차 있네요. 잡동사니들, 청소 도구함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어둡긴 한데 타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좀 깔끔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깔끔히 청소라 그래가지고 청소 업체가 있어요. 11월 4일 11월 11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거 하나,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점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단점이라고 보실 수 없어요. 여기 주변이 다 다가구촌이거든요. 다가구촌에 한번 가보세요. 근데 10군데를 갔더니 10군데가 다 엘리베이터 있어. 근데 내 물건만 없다. 그러면 눈물이 좀 납니다. 근데 주변에 봤더니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다. 근데 내 물건도 없어. 그러면 웃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엘리베이터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독 다른 데보다 큰 것 같아요. 와, 단풍 좋다. 뷰 좋네요. 바로 앞에 이제 학교거든요. 낙엽도 쫙 이렇게 있고 뷰가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호실 같은 경우는 좀 붙어 있지만 옆에 이쪽은 탁 트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여기가 이제 201호, 203호, 204호, 205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룸으로 되어 있고요. 202호도 1.5룸, 203호가 거실 있는 투룸, 204호는 현재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5호도 원룸, 3층도 동일한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합니다. 10년이 됐는데 와, 올라올 때마다 뷰가 달라지네요. 뷰 너무 좋다. 여긴 특이하게 3층부터는 타일이 아니네요. 페인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타일보다 이걸 더 선호해요. 타일 같은 경우 관리도 힘들고 나중에 파손될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들 너무 좋습니다. 3층도 2층이랑 동일한 구조로 301호부터 305호까지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301호 같은 경우도 보면 등기가 와 있는데 현재 송달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305호도 그러네요. 법원에서 온 것 등기들 아니면 도시가스 점검도 현재 안 되고 있고요. 401호, 402호, 403호로 구조가 되어 있고 딱 누가 봐도 주인 세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은 없습니다. 전주가 특히나 이렇게 복층 형태로 해서 주인 세대를 테라스를 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옥상까지는 지금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한번 벨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벨 누르는 거 절대 어려워하지 마세요. 알겠죠? 계세요? 계세요? 여기도 안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여기를 한번.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거주하세요? 네. 여기 경매 나온 것 때문에 제가 왔는데 네네네. 몇 호 거주하세요? 301호요. 님이 22년도 9월 28일 날 전입하시고 네네네. 5,500만 원에 지금 전세로 전화하고 계신 거죠. 혹시 뭐 재계약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괜찮으시고 싶죠. 무조건 할 것 같아요. 자리가 회사에서 10분 거리고 중심지고요. 편의성이 좋아요. 사시는데 누수가 있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건 따로 없으셨을까요? 특이한 건 아예 없고요. 물 새는 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아예 없어요. 근데 오기 전에 타일이 좀 깨져 있었어요. 화장실 타일. 그거 빼고는 없어요. 301호면 지금 투룸이죠? 네. 옵션은 어떻게 돼 있죠?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그럼 거의 풀업으로 현재는 다 있는 상태고 그 타일 깨진 거 말고는 다른 건 없는 거죠? 도배를 해야 되거나 도배도 그런 건 없고요. 팡이가 안 펴요. 곰팡이가 안 핀다고요? 그 전 집에서 곰팡이가 펴가지고 이사 왔었는데 혹시 내부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너무 더러운데. 나 이거 다음에 한번 와. 왜냐면 저희가 다음에 오기엔 서울에서 와가지고 아 너무 잘하시네. 내부가 뭐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뷰가 좋다. 근데 채광은 진짜 좋다. 도배도 안 해도 되겠는데요? 근데 이 정도면은 아, 등도 다 새 거고 이 정도면 뭐. 뭐 누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아예 없어요. 에어컨이랑 세탁기, 냉장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외부부터 주차장, 그다음 내부 복도부터 쭉 내려오면서 다 두드려 봤는데 아무도 안 계셨어요. 내려와서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전화하려고 했는데 한 분이 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 달려갔죠. 여기 살고 계시는 거에 너무 만족하고 계시고 일하는 곳이랑 10분 거리밖에 안 되고 주변에 입지도 너무 좋다, 살기가. 술 먹기도 좋고 뭐 걸어서 가면 다 해결이 되는 정도의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전세로 재계약을 할 의향도 충분히 있다고 하셨고요.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제가 내부를 좀 볼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부를 보여준다라는 거, 내부를 촬영을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한테 보여주기도 힘들어. 근데 이거를 오늘 처음 본 사람한테 네 보세요 이러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집이 많이 더럽다고 안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막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했더니 결국에는 말씀 너무 잘하시네 하면서 올라가시죠 해갖고 집을 다 보고 또 촬영도 했습니다. 저희는 지저분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합지 도배인데도 흠집 하나 없고 들어온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수리할 게 전혀 없다. 그리고 LED 등으로 다 바뀌어 있었고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는 옵션으로 되어 있었고 화장실에 좀 이렇게 깨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리콘을 보수해 주셨다고 했는데 보수한 부분 보니까 절대 저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실 방 쪽에서도 그렇고 뷰가 탁 트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너무 괜찮다. 하지만 앞에 운동장에 농구를 하시는 친구들이 있나 봐요. 근데 늦게까지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시끄럽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하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최종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4타경 3201이고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202-99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다가구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104평, 연면적은 180평입니다. 감정가는 현재 지금 9억 4,200인데 한 번 유찰돼서 6억 6천에 최저가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위치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해당 물건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는 전주 에코시티, 그리고 서쪽에는 전주 제1, 2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걸어서 갔을 때 이 상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상가가 활성화됐는지 안 됐는지를 또 보려면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 안가가 있거든요. 동네 상권에서 안가가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안가가 있다라는 건 그만큼 주변에 인구가 많이 있다라는 게 또 증명이 되는 건데 주변에 아파트가 몇 세대 정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약 8,000세대의 파가리 상권은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이.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의시설적인 부분도 훨씬 더 뛰어날 수밖에 없고요. 인근에 중학교, 초등학교도 있어서 학원들도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권리 분석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 14년 7월 31일 전북은행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고요. 선순위 권리로 우리가 인수할 권리도 없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게 전입된 임차인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되면 권리상 우리가 인수해야 될 부분은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가구 구성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원룸 2개, 1.5룸 2개, 투룸 1개, 3층도 동일하고요. 4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 2개, 주인세대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원룸 6개, 1.5룸 4개, 투룸 2개, 주인세대 1개, 총 1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시세를 좀 파악을 해봐야겠죠. 원룸 같은 경우에는 14년 준공된 물건이 300에 35만 원이고요. 투룸은 16년에 준공된 물건이 500에 50, 그리고 3룸 16년에 준공된 물건이 1000에 63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인 세대가 또 복층으로 또 이루어져 있고 테라스도 있는데 주변에 주인 세대 매물이 없어서 저희가 3룸으로 대체한 점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계산을 해보니까요. 원룸은 보증금 1800에 120, 1.5룸은 2000에 200, 투룸은 1000에 100, 그리고 주인 세대는 1000에 63. 총 합쳐보니까 보증금은 5800, 그리고 월세는 573만 원에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부동산에 오셔서 임장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최근 인근 매각 물건을 몇 퍼센트 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요. 한 76%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최저가 75% 낙찰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대출은 한 85%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약 6억 정도의 대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1,600만 원, 그리고 기타 명도비, 수리 비용은 제가 따로 포함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초기 실투자금은 취득세 포함해서 1억 2천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출 이자는 6억 5.2%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월 한 26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월세가 아까 573만 원 정도 세팅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월 이자를 제외하니까 순 월세는 한 320만 원 정도의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자를 다 제외한 금액 매달 32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든든한 노후죠. 일하는 노동력을 대신해서 이 건물이 대신 일해준다. 그리고 경매로 싸게 애초에 받고 이걸 나중에 매도 가격이 올라가면 또 매도 차익까지도 볼 수 있는 효자 다가구 주택이죠. 수익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실제 투자금이 1억 2천인데 보증금이 5,800만 원이라고 했죠. 보증금을 또 회수를 한다라고 하면 실제 투자금은 6,400만 원이고요. 순월세 320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6,400만 원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수익률이 무려 60%나 나옵니다. 60%. 정말 대박이죠. 이런 물건들은 우리가 경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물론 경매이지만 좀 높게 받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거의 금매 시세로. 하지만 저는 처음에 그렇게 금매 수준으로 경매를 왜 받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물건을 여러분들이 금매 가격에 일반 부동산에서 매매로 산다고 했을 때 그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갈 금액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경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거고 그게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익률도 워낙 좋긴 하지만 주변에 또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이 또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대지 115평, 연면적 176평, 17년 준공된 물건이요. 24년도 8월 달에 12억 7천만 원의 실거래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 11가구고요. 저희 물건은 13가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보니까요. 대지 117평, 연면적 208평, 14년 준공된 물건이 23년도 9억 5천의 실거래가가 되었습니다. 이 물건은 이제 13가구랑 저희랑 비슷한데요. 저희 물건이 현재 감정가 9억 4,200이 시작을 해서요. 6억 6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가에 만약에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 매도 차익은 약 3억 정도 차익을 보면서 매달 순월세 3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우량한 다가구 주택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가 8,000세대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노후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 다가구를 매입하신 다음에 주인 세대에서 거주하실 분들이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구 건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보고 입찰하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일반 빌라 아파트보다는 다가구가 훨씬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여러 가지 토지도 봐야 되고 건물 임대 세팅도 해야 되고요. 대출도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명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책만 읽어서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제가 다가구로 전문으로 원패스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 모르시는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경매 아시는 분들도 상관없어요. 공매도 제가 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빌라, 아파트, 그리고 단타, 그리고 다가구 건물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꼭 다가구 건물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